자, 수출입 원칙하고 관련되어지는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품을 수출,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 인허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 인허가를 받아야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거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의 경우에는 규제가 있지요.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 이런 경우에는 규제 대상되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역 당사자들이 실제 내가 수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 인허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어디서 그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국가에서 알리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수출입 공고 제도라고 부릅니다. 수출입 공고 제도. 그래서 개개의 품목에 관해서 리스트를 갖추고 이와 관련되어지는 물품이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떠한 제한 조치가 있는지 금지 조치가 있는지 이것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무역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직접적인 규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출입 공고에 세 가지 품목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 승인 품목, 제한 승인 품목, 그 다음에 수출입 금지 품목에서 세 개로 구별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되어지는 물품들이 어떠한 경우에 제한이 되는지, 특히 어느 지역에 있는 물품이 문제가 되어지는지, 수입이 될 때,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수출할 때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매우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의 추천, 확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먼저 수출입 공고상에 있어서 본인들의 아이템이 실제로 제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준비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사실은 큰 낭패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공고 품목에 세 가지 품목이 있댔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은 AA라고 부르죠. 자동 승인 품목, Automatic Approva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품들은 자동 승인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하고 공정무역을 지향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조약이나 협약이라든지 또는 기타 무역과 관련된 다른 법령들에 의해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자동 승인 품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출입 금지 품목은 원칙적으로 무역 자유화 조치 이후에 수출입 금지 품목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무역 관련 법령이 한 50개가 있죠. 그런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수출입 금지 품목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개의 모피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무기라든지 마약이나 이런 물품들은 수출입 금지 품목이 아닙니다. 수출입 제한 승인 품목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을 거쳐서 지금 휴전 중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 방위와 관련되어지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무기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세계 무기 2위 수입국이에요. 그리고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제약회사에서 여러가지 수술이나 마취 이런 것 때문에 마약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은 함부로 마약이나 무기를 수입을 할 수 없지만 제한 승인 요건에 해당되어서 그와 관련되어지는 여러가지 인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마약이나 총포류를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출입 제한 승인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대국민 보건 위생 건강이라든지 국가 안보하고 관련되어지는 물품들이 거의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대부분 이제 관세법 상에서의 수출입 금지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공고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대무역법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무역관계 법령 등에서 별도로 수출입 금지품을 정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간첩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물품이라든지 위조 증권이나 위조 지폐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수출입 금지품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개별적인 무역 관련 법령에서도 수출입 금지와 관련되어지는 대상이 되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동 승인 품목이고, 어차피 무기나 마약류와 관련되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기업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화장품이라든지 의료용품, 의약품, 식품 이런 이제 물품들이 거의 수출입 제한 승인 품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입과 관련되어지는 대무역법상에 있는 기본 원칙을 보면은 우리는 자유무역하고 공정무역을 지향하는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으로 성실하게 거래를 이행하도록 신의성실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수출입의 원칙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양심이라는 거, 도덕성이라는 거, 이러한 책임 하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웬만해서는 수출하는 데는 거의 규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우리나라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수출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수출의 경우에는 거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무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면 되지 않죠. 우리의 거래 상대국, 즉 우리가 수출하는 반대의 수입하는 국가에 있어서의 인허가 요건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인증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큰 제약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각종 인증 제도들이 있으면 그와 관련되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인증 하나 받는데 6개월 걸릴 수 있고 2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 목적 시장을 설정을 할 때 인허가 요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허가 요건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국가의 인허가 요건도 중요하고 상대방 국가에 있어서 인증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장벽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철저하게 그 준비를 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수출입 제한하고 관련되어서 국가가 수출입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예입니다. 원칙적으로 품목상에는 수출입 금지품이 대무역법상에는 없다 했고 개별 법규에는 따로 있다 했죠. 하지만 무역 거래를 이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간섭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수출입 금지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진 게 뭐냐? 헌법에 따라 체결된 공포된 조약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의 의무에 따른 이행이라든지 생물 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출 수입을 금지할 수가 있고 제한할 수 있다 했습니다. 보통 사이트 협약이라고 그러죠. 멸종 동물, 멸종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그 동물들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식물에 대해서 보호 조치해야 되고 이와 관련되어서 제한하는 게 사이트 협약이죠. 이런 이제 국제적으로 체결되어진 협약하고 관련된 의무 이행하고 관련되는 것 때문에 수출이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국제적으로 승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의 의무 이행이라든지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거래 상대국과의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이제 방산물이라든지 항공기와 관련되어지는 것, 과학기술 발전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그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출입 승인에 있어서 이 승인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나 또는 최장 20년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초과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특정한 물품들 같은 경우에 굳이 유효기간을 1년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물품이 있죠. 물품을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또는 원자재를 투여해서 제조 생산하는 공정에 있어서 공정기간이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물품이다. 굳이 유효기간을 1년까지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플랜트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데도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설계 도면 뽑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실제 완성도를 만드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년, 3년 걸릴 수 있는 물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트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은 최장 20년까지 그래서 원칙 1년이고 1년 이내 또는 20년 범위 내에서 단축해서 초과해서 유효기간을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조, 생산, 가공 공정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도착기일까지 감안해서 1년 이내에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들의 경우에 거의 산업설비와 관련되어지는 물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물품들은 수출입 유효기간을 2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설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보통 오늘날 인허가 관련되어지는 부분뿐만 아니고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인증제도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큰 무역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 종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할랄 인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제 인증 제도라서 CCC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KC 인증 제도라는 인증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A 인증 제도라는 것도 있고 전기화와 관련된 또 미국은 또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들도 있죠.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인증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인증제도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지는 인증제도가 있죠. 앞서 얘기했던 FDA 인증제도가 제일 대표적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인증제도들이 놓여있고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은 무역 거래를 하면서 거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그 과거에 무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과 관련되어지는 제도 때문에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점점 더 인증제도는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KC 인증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좀 더 정비를 해서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수출입 원칙과 관련되어지는 규정, 주로 이제 대무역법과 관련되어지는 규정이지만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 각종 이제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출연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제일 시험과 관련되어서는 요거 공고 품목상에서 세 가지 품목이 어떤 것들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유효기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의 객관식 유형 같은 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